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데이터 분석과 리서치를 하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에도 관심이 많고 블록체인이라는 이 도메인에 대해서도 되게 애정을 느끼고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제 관심은 온체인 데이터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그래서 듄 애널리틱스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 여러 가지 메사리에서도 온체인 데이터가 있고, 글래스노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등등등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듄 애널리틱스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분석한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대시보드들을 공유를 하는데 뭔가 데이터 추출한 느낌이지 데이터를 분석한 느낌이 많이 안 들어서 조금 레퍼런스를 찾고 있는 저한테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뭔가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액티브 어카운트의 데일리 숫자, 먼틀리 숫자 등등등 이런 거는 이제 누구나 많이 올리고 또 검색하면 쉽게 나오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뎁스를 더 나아갔을 때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하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다른 이런 것들은 메인넷을 운영하는 어떤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덱스를 운영하는 원인치나 유니스왑 같은 곳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면 사실 온체인 데이터를 정말 통계학적으로 이제 심도 있게 분석하진 않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되게 아직까지는 닫힌 시장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데서 쉽게 뭔가 레퍼런스를 찾으실 수 없는 저만의 조금 뎁스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온체인 데이터로 리텐션을 살펴봤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고 또 이제 저같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업 현황을 확인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굉장히 또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미 기본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떤 벤더사, 플랫폼들은 되게 많습니다. 메사리에서도 DAU 같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더스캔에서도 이제 그 차트 부분으로 들어가면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또 이렇게 차트를 제공하고 있고 글래스노드에서도 비슷한 거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서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거는 1차원적 데이터를 추출해서 대시보드에 나타난 것이지 분석이라는 것은 저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보고를 하기 위한 분석이 아니라 액션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데이터 애널리스트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해봤을 때, 추출하기는 정말 쉽다. 그거는 조금 공부하다 보면 금방 배운다. 그렇지만 액션 포인트를 찾아가는 그 어떤 분석 방법을, 실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좀 경험이나 짬이 많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특히 이제 그 자기 기업이 속한 그 어떤 도메인적인 지식, 이제 우리로 표현을 하면 이제 블록체인 이쪽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 그리고 그런 짬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그런 차트들로는 분석을 한다고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AU나 MAU 같이 누구나 대강할 수 있는 거 말고 더 재미난 것들, 액션 포인트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듄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한번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로 리텐션까지 봤었던 저의 어떤 분석 여정을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듄 애널리틱스에서 누구나 하는 일단 DAU, MAU 가장 1차원적인 데이터부터 보면서 이제 뎁스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선 이거부터 봤습니다. 빨간색 DAU는 그때그때 이제 트랜잭션을 실행했었던 어, 그 고유 계정 숫자를 나타낸 것이고 회색깔 부분 영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MAU인데도 이게 직선이 아니라 계속 굴곡이 있죠. 그거는 이게 30일 이동 평균은 아니고 30일, 최근 30일의 그 액티브 어카운트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데일리로 계속 값이 달라지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이것만으로 특별한 어떤 변화나 아니면 어떤 액션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인사이트가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DAU 자체를 신규 주소하고 기존 주소로 쪼개보자. 이제 논스 값을 트랜잭션 논스 값을 이용하면 트랜잭션 논스가 제로인 것들은 그날 이제 신규로 트랜잭션을 실행했다는 거니까 신규 주소고 그리고 넌스 값이 0이 아니라 0보다 큰 것들은 이제 기존에 한번 트랜잭션을 보냈던 것들이니까 기존 유저 아니면 기존 주소로 본 것인데 그 뒤에 이 숫자를 그렇게 기존 어드레스하고 신규 어드레스로 나눠봤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한 어떤 인사이트적인 부분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TX 타입. 이제 트랜잭션을 실행을 했을 때 EIP 159를 따르는 그런 그, 그 타입으로 이제 보낸 트랜잭션이 있고 이제 기존의 그 레거시 트랜잭션 데이터 타입으로 트랜잭션을 실행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뭔가 뚜렷한 어떤 징조라든가 그런 인사이트가 안 보였습니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는 단순하게 액티브 어카운트 숫자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자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게 스티키니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고착도 만큼 얼마나 그 지갑 주소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기업의 프로덕트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이 프로덕트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 토스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뭐 쓰는 사람들 거의 매일매일 들어오잖아요. 그런 프로덕트의 유저들은 굉장히 스티키니스가 높다고 하는데 뭐 여기 이더리움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티키니스라는 개념은 사실 이것도 그 분석 그 방법론적으로는 계산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냥 가장 쉬운 스티키니스를 DAU를 MAU로 나눈 이 퍼센테이지 값을 이제 스티키니스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예를 들어 뭐 MAU가 뭐 1억 명이다라고 했을 때 DAU가 예를 들어 1,000,000명이다라고 한다면 한 달 동안 총 1억 명이 들어왔는데 매일매일 들어오는 사람이 10%인 1,000,000명이라면 굉장히 스티키니스가 이제 높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 페이스북의 각 유저들의 어떤 DAU 나누기 MAU 즉 스티키니스 값이 거의 5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이겠죠. 이런 DAU 나누기 MAU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앱일수록 조금 소셜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뭐 메신저라든가 혹은 뭐 유튜브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중독성이 강하고 틱톡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높은 스티키니스 값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 프로덕트가 속한 어떤 산업군이라든가 속성에 따라서 조금 어떤 산업의 평균 값들이 많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더리움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키니스를 바로 이렇게 DAU 나누기 MAU를 해서 데일리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트랜잭션을 실행할 때마다 비용이 가스피로 나가고, 그리고 뭐 이 이더리움의 어떤 인프라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시장 내에서 메이저가 되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스티키니스가 조금 낮은 10%보다 낮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살짝 의심이 들었던 게, 5월 달 이후로 뭔가 이 스티키니스, 즉 사용자들 그 어드레스들의 어떤 중독도 아니면 고착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저점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집중해서 조금 더 뎁스를 파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모든 어드레스들에 대해서 지금 트랜잭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액티브 어카운트 숫자라든가 스티키니스까지 구했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잠깐 가장 중요한 어떤 메인 포인트를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랑 다르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백서에도 나와 있듯이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품에도 이제 핵심적인 가치가 있듯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이 가치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라면 단순하게 송금을 이더리움 그 이더 코인을 송금하는 트랜잭션을 제외하고 오로지 이제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그런 트랜잭션만 뽑아서 걔네들의 액티브 어카운트 숫자라든가 뭐 스티키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나. 그래야 걔네들의 수치를 보고 이더리움의 본질적인 가치가 올라가고 있구나. 뭐 떨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본질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그 듄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하는 이더리움 트랜잭션스 데이터 테이블 안에 있는 각 로우의 사례인데요. 아무거나 뽑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인풋 데이터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트랜잭션 데이터 안에서는 뭐 그 투 어드레스 주소값을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어마운트를 의미하는 밸류를 입력하는 거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 데이터 안에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뭐 바이트적으로 표현된 그런 데이터가 들어가고 또 단순하게 이더라는 코인을 송금하는 이제 송금 전용 트랜잭션은 저 인풋 데이터가 필요가 없으니까 컨트랙트를 실행을 안 하니까 0x로 표현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더리움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에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0x가 아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들에 한해서만 똑같이 제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차트 타이틀에 보시면 컨트랙트 콜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컨트랙트 콜을 일으킨 트랜잭션들을 실행한 어카운트의 숫자를 이렇게 데일리, monthly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도 뭔가 특별히 여기서는 뭔가 어떤 뭐 인사이트가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똑같이 DAU를 뭐 신규 주소와 기존 주소로 나눠봤는데도 뭔가 특별히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TX 타입으로 나눠봤을 때도 뭔가 특별한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아까처럼 스티키니스로 이제 찾아봤을 때 역시 5월 초 이후로 어떤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징조만 봤었지 이게 정말 맞는지 확신하기 일러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이 바로 리텐션이라는 지표인데요. 이 리텐션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추측이 조금 가설로서 조금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리텐션이 뭐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리텐션이 뭔지를 말씀드리면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사용자들이 얼마나 어, 다시 재방문을 하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아마 대부분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어제 갑자기 누군가가 카카오톡을 몰랐다가 새로 이제 가입을 해서 딱 카카오톡을 처음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1일 후에 안 들어왔고, 2일 후에 들어왔고, 3일 후에 안 들어왔고, 4일 후에 들어왔고, 이런 재방문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 사용자 대비 몇 퍼센트가 재방문을 하는지를 표현한 게 바로 리텐션 레이트 혹은 리텐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 간단히 예시로 나와 있는 차트처럼 사용자가 데이 제로, 즉 첫 번째 날에 신규로 이렇게 프로덕트 안에 들어왔을 때를 100%라고 봤을 때 그 1일차, 2일차, 3일차 등등등 몇 퍼센트의 사용자가 계속 이 프로덕트 안에 남아 있는가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탈한다는 거하고 조금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이 리텐션이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번 리텐션을 제가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리텐션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계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항상 분석 방법론에는 다양한 공식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뭐 데일리 리텐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레인지 리텐션이라고 하는 위클리나 먼틀리로 보는 리텐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리텐션 개념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코홀트 리텐션이라는 방법론을 차용을 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코홀트 리텐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1일차, 2일차, 3일차가 될수록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계속 잔존해 있는가라는 것을 측정한 것인데 다만 코홀트 리텐션을 통해서 리텐션을 계산하면 이제 이것을 이제 시계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신규 유입된 사용자들이 1일차, 2일차, 3일차로 갔을 때 어느 정도가 쭉 남아있는. 그다음에 1월 2일이 되었을 때 1월 2일에 들어온 신규 유저들이 또 데이가 흐를수록 어느 정도의 유저들이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시계열적으로 리텐션을 봐서 결국에는 우리의 프로덕트가 계속 조금 리텐션이 높아지고 있는가, 사용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프로덕트인가라는 것들을
추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코홀 리텐션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계산 방법까지는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쭉 리텐션을 받습니다. 검은색은 이제 첫 번째 주차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신규 유저가 이더리움에서 처음 트랜잭션을 실행을 한 이후부터 일주일 안에 또 이제 트랜잭션을 실행한 어드레스의 수, week 2라고 나와 있는 것은 두 번째 주에도 트랜잭션을 실행한 어드레스 수 등등등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편의상 이제 week 1부터 week 4까지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 아까 봤었던 그 징조가 조금 더 입증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 게 5월 1일이 되니까 이 컨트랙 콜을 날렸던 어드레스들의 신규 어드레스들의 5월 1일이 딱 들어왔는데 그때 유저들이 계속 잔존에 있구나. 프로덕트를 안 떠나고 있구나.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안 떠날 확률이 되게 높아졌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이라면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차라리 작년 1월 1일부터 이 코올티 리텐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쿼리를 날려서 쭉 돌려봤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보니까 조금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뭐 10월, 11월쯤에 갑자기 엄청나게 리텐션이 상승했죠. 저 때 처음 진입한 어드레스들이. 근데 저 때 이후로 보더라도 최근에 5월 1일에 신규로 이제 컨트랙트 콜을 날린 어드레스들의 리텐션이 이게 거의 뭐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탑2에 해당될 정도로 지금 갑자기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크립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되게 뭐지 뭐지 하면서 이제 마치 제 돈을 사수하겠다는 심정으로 저절로 공부가 되었는데요.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텐션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 프로덕트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보고 있으니까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긍정적인 경험들을 주소 즉 계정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 프로덕트에서 리텐션이 갑자기 높아졌다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뭐 앱 릴리즈가 돼서 앱 업데이트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요.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볼까 고민하다가 한번 우선은 어 이제 그 2022년 1월부터 갑자기 확 엄청나게 높아졌던 저 때는 과연 어떤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 때 신규로 컨트랙트 콜을 날린 어드레스들이 가장 많이 컨트랙트 콜을 했었던 그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뭔지 한번 보자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랭킹을 매겨봤어요. 매겨보니까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뭐 다른 것들은 이 컨트랙트 콜을 날린 어드레스 수가 저 일주일 동안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다른 것들은 뭐 7만 8천 건, 1만 4천 건, 1만 2천 건 등등등인데 저것 딱 하나만 이제 무려 45만 개의 이제 고유한 어드레스들이 컨트랙트 콜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살펴보니까 살짝 실망을 했었던 게 일단은 ERC20 토큰의 컨트랙터더라고요. 정확히 보니까 젠 크립토라는 ERC20 토큰이었는데, 저 토큰 컨트랙트에, 컨트랙트 콜을 날린 어드레스들이 저렇게 갑자기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이더리움이 이제 저 젠 크립토의 그 컨트랙트 콜을 날린 어드레스들이 갑자기 트래픽이 몰리면서 가스피가 갑자기 크게 상승을 해서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갑자기 또 일시적으로 가격 자체가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트래픽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토큰 컨트랙트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했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 크립토가 이제 뭔지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대강 찾아보니까 민팅 자체를 사용자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토큰이 좋은지 나쁜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좋고 나쁨과는 이제 별개로 이 어떤 특정 토큰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 자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이 어떤 사용자의 경험이 향상되었거나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뭐 진보적인 한 단계 더 UX 쪽으로 더 좋은 시그널이 났다라고 그 자체를 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갑자기 상승했다가 이제 조금 트렌드가 끝나니까 갑자기 원상태로 돌아온 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상승한 것은 지속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발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봐야겠죠. 바로 한 달도 채 안 된 사건이니까. 저 때도 한번 가장 많은 컨트랙트 콜을 날린 그 어드레스, 그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편차가 좀 작긴 하지만, 이제 한 첫 번째, 두 번째 이 컨트랙트 어드레스들이 뭔지만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 거 6만 3천 개의 어드레스들이 콜했던 컨트랙트 어드레스는 USDT 토큰 컨트랙트였는데, 뭐 이것도 사실 제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이거가 갑자기 늘었는지, 아니면 과거부터 꾸준히 이게 이만큼의 컨트랙트 콜 규모가 있었는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점은 제가 살펴보지 않았고, 어쨌든 USDT 토큰 컨트랙트의 인기가 급상승하더라도 이더리움 플랫폼 자체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가볍게 뭐 무시를 해봤습니다. 그두 번째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바로 이겁니다. 유니스왑에서 그 유니버설 라우터라는 개념인데요. 범용 라우터라고 하더라고요. 유니스왑의 작년 11월에 한번 살짝 어나운스를 했었던 유니스왑의 유니버설 라우터의 컨트랙트 어드레스인데요. 저게 갑자기 이제 늘었더라고요. 컨트랙트 콜을 날린 어떤 어드레스 숫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더리움 플랫폼 자체의 UX 향상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덱스라는 게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유니스왑 자체를 또 자체 플랫폼에 조금 인베딩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뭐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유니스왑 그 유니버설 라우터라는 것은 그 이제 유니버설 즉 트랜잭션들을 조금 통합해서 하나의 싱글 트랜잭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약간 계정 추상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조금 트랜잭션들을 묶어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한 번만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라우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이제 이거는 제가 유니스왑 그 공식 그 블로그 가서 이 사진을 그냥 가져온 건데 대강 본다면 유니스왑의 버전 1부터 이제 버전 3, 버전 4가 나왔나요? 그거는 제가 팔로우업이 안 됐는데 아무튼 버전 2를 이용을 하거나 버전 3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또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가령 어떤 사용자가 나는 지금 100 USD 코인이 있고 2500 다이가 있고 0.1 이더가 있는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내가 지금 오픈시상에 있는 크립토 코벤이라고 하는 NFT 어떤 거를 사고 싶어라는 구매 의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은 뭡니까? 거래소나 덱스나 아니면 어떤 스왑 플랫폼에서 USDC하고 이더하고 다이를 다 한꺼번에 합쳐서 W 이더로 어떻게 다 개별적으로 다 수합을 한 다음에 모은 다음에 이제 오픈시에 가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식으로 한 번에 해결해도 될 일을 어떤 화폐 단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뭐 서너 번에 걸쳐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혹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그런 행위를 했었잖아요. 근데 유니스왑 이 범용 라우터는 이 세 가지의 어떤 트랜잭션들을 이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요구되는 트랜잭션들을 단 한 번의 트랜잭션으로 바로 해결을 해준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UX 측면에서 봤을 때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그 번거로움이 상당히 줄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유니스왑이 또 가스피 최적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알고리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단축되고 머리도 덜 아프고 그래서 이게 어, 굉장히 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의 UX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어, 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제가 느꼈었던 것은 조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더 뎁스 있게 파진 못했지만 결국에는 어, 한번 DAU, MAU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뎁스 넘게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지금, 갑자기 5월 달에 뭔가 그 스티키니스가 높아지고 리텐션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어떤 대표적인 원인들을 하나 추정하게 되면서 이제 그 리텐션이 또 갑자기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리텐션을 계속 높게 머물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프로덕트 빌딩을 하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할 때 이런 리텐션을 높게 하는 프로젝트들을 찾아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제가 분석한 게 틀릴 수 있으니까 윤희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본질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트랜잭션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뭐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컨트랙트를 날린 그런 트랜잭션들에 한해서만 조금 분석을 하는 게 조금 유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사이트로서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더리움은 뭐 토스, 카카오톡, 뭐 유튜브 등등등 다른 대표적인 웹2 플랫폼들에 비해서는 리텐션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이제 한번 이더리움을 이용을 할 때마다 가스피가 이제 많이 들고 또 아직까지 웹3라는 게 되게 뭐 매스 어답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낮을 수밖에 없겠지만 다만 최근 1년 반 동안 추세를 봤을 때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리텐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더리움이 뭐 아직까지는 견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앞서 제가 서론 부분에 드렸던 것처럼 어, 뭐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온체인 데이터 어떤 차트들을 보고 우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는 와우가 아니라 so what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커리어 철학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액션 포인트를 찾아야 되고 또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보고 지표가 아니라 실행을 하기 위한 어떤 원인을 알 수 있는 인과성을 찾기 위한 그런 액션 포인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지표여야 된다. 그거를 찾는 게 데이터 분석이지 이런 차트를 표현해주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결국 늘었습니다. 줄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 추출, 데이터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개인적으로는 더 이걸 뎁스 있게 보고 인과 추론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본업이 바빠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에도 온체인 데이터에 집중해서 보다가 더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